1번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중앙집권 국가. 중앙집권 국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배웠던 국가는 뭐냐? 그 연맹왕국이지. 그러니까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거는 연맹왕국이야. 그러니까 연맹이 이렇게 쓰면은 연맹에서 이제 그 대표자들 뭐 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했다고. 근데 이제 중앙 집권은 뭐냐? 가운데로 권력이 집중하는 국가야. 그러니까 이 권력이 더 막강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되는 거야. 삼국시대. 그전에는 연맹왕국이고 중앙집권 국가. 그러면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뭐냐? 자,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배하였다. 이거 맞아. 그러니까 관등제는 쉽게 말하면은 공무원제도. 누구가 이제 어떤 지위에 올라가냐. 관복제는 그 공무원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이 좋으니까 빨간색 입어야지. 나는 노란색이 좋으니까 노란색.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지위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어. 그 이제 관등제와 관복제다. 니은 전쟁보다는 외교를 통해 영토를 말도 안 되지. 무슨 외교를 통해서 전쟁이지 전쟁. 전쟁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고. 디귿 율령을 반포하는 건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쉽게 말하면 법이야 법. 법인데 율령을 반포해서 지방의 독립성을 보장한 게 아니야. 율령을 반포해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 그러면 중요한 게 율령을 반포한 왕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럼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이 누구냐? 소수림왕이야. 소수림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지. 그럼 백제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은 고이왕이야. 고이왕.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은 법흥왕이야. 법흥왕. 이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 요 세 개. 율령을 반포한 왕, 소수림왕, 고이왕, 법흥왕. 세 개 암기.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왕이 백성을 직접 맞아.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이제 중앙하고 지방을 나누지.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오부로 나눠. 그러니까 중앙을 5부, 지방을 5개 부로 나눈다고. 백제는 5부 5방이야. 신라는 6부 5주야. 6부 5주.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22담로가 또 있었지. 22담로. 그러니까 5부 5부. 고구려는 5부 5부, 5부 5방, 6부 5주. 이렇게 중앙하고 지방을 나눠서 왕이 다스렸다. 그전에는 직접 다스리지 못했어.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연맹에서 다스렸지. 그다음 미음. 왕권이 강하지 못해 귀족들이 왕위를 아니지. 여기 왕권이 강해가지고 이제 왕위를 세습을 해.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다. 2번. 2번. 표는 국가 발전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단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처음에 시족 공동체. 이건 이제 신석기 시대지. 시족 공동체. 그다음에 군장국가. 이제 군장국가.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장이 나오기 시작했지. 연맹 왕국. 이게 이제 그거야. 우리가 배웠던 거. 부여, 고구려, 뭐 옥조, 동해, 짠짠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드디어 고대 왕국.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 국가 나오기 시작하지.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진 나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돼. 중앙 집권 국가.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그러면 이제 보자. 1번. 왕위는 귀족회에서 선출했다. 아니지. 왕위는 세습이야, 세습. 중앙 집권 국가는. 그다음에 불교를 수용하여 맞지? 자, 불교 수용 중요하다. 불교 수용. 불교를 수용한 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불교 수용한 거. 자, 불교를 수용한 왕이 고구려는 소수림왕. 이거 암기해야겠지. 백제에서 불교 수용한 거 침류왕. 침류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에서 불교 수용한 거 법흥왕. 그러니까 법흥왕이 이제 불교를 이제 공인을 하는 거지, 법흥왕.
세 명의 왕을 이제 알아 불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불교가 없었던 시기 그때는 그건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이지. 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군 그러니까 이제 그 당군 때 나왔던 거 그 고조선 이제 뭐 곰하고 그 호랑이 그 토테미즘이지. 동물 숭배하는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참 답은 그래서 1번이지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고 그러니까 이거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영토 확장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하나의 법을 맞지. 율령 반포 중요하지. 율령. 그래서 고구려에서 율령 반포한 거 소수리망. 백제는 고위왕. 신라는 버풍왕. 그치? 율령. 율령도 같이 써야겠다. 율령.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 뭐였지? 고위왕. 신라는 버풍왕 똑같아. 버풍왕. 중요하다. 율령 반포랑 불교 수용한 거 중요해. 그다음에 5번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중앙 귀족으로 편입해.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권력이 강화가 된다. 그다음 3번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서술형 대비를 좀 해야 돼. 중앙 집권 국가로. 처음에 이제 뭐냐 공통적 나타 율령 반포. 율령. 그러니까 1번 맞아. 율령은 반포해. 두 번째 왕위는 귀족들의 의뢰 교대 아니지. 2번 틀렸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지. 2번이 답이지. 중앙 집권 국가는 왕위는 세습이 돼.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지. 4번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분질서 확립하지. 5번 불교 받아들이지. 불교 다 맞는 거지. 맞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 받아들인 거 우리 암기해야 되지. 불교 소수리망 침류왕 버풍왕 소수리망 침류왕 버풍왕 때 불교 받아들인다는 거. 그 다음 4번 다음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말해봅시다. 말은 이제 갑이라는 거. 왕이 세습하는 맞지? 맞아. 왕을 세습하게 되지. 율령 반포하지. 관리제도 정비한다. 맞고.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 확장하지. 우리 봤지? 그 다음에 군장이 각자 영역을 다스리며 독자성 틀렸지? 이 누구의 정의? 4명 중에 1명일 텐데. 틀렸어. 군장은 그 중앙 귀족으로 편입이 돼. 편입이 된다. 그러니까 독자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을 정신적인 통합 맞지? 그러니까 틀린 게 4번이지 4번. 4번이다. 다음 5번. 보기에 고구려와 관련된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게 좀 어렵지? 좀 어려워. 이런 게 어렵지? 그럼 이거 보니까 뭐 법률을 반포 이게 이제 율령 반포했다는 얘기인데 뭐 동해안 진주에서 옥저 정복하고 근초고항 공격으로 국왕이 전사하고 오부 해체해서 왕권 강화 이거니까 고구려가 초기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던 시기네. 그러면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던 시기에 왕을 우리가 이제 6명이 나왔어요. 6명. 처음에 유리왕이에요. 그 다음에 태조왕이지. 사실 이제 태조왕 때부터 그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 유리왕까지만 해도 그거야. 그냥 그 고대 왕국, 그러니까 연맹 왕국인데 이제 좀 한계 좀 있어가지고 했던 거지. 태조왕 다음에 고국 천이지. 천이도. 그다음 가운데 이제 미천왕이 들어가는 거고. 미천왕. 그 다음에 이제 원한이 많은 왕이 있지. 고국 원왕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소수림 왕이 나온다. 소수림 왕. 요 5개. 요 5명의 왕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업적은 일단 한두 개씩은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유리왕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 유리왕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 국내성으로 옮겨가지고 남쪽으로 온 거지. 남쪽으로 내려온 거. 그거고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해. 옥저. 그러니까 옥저가 이제 고구려 밑에 있었지. 고구려. 고구려 밑에 있었던 옥저를 정복하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고씨가 요때부터 고씨가 이제 그 독점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고태조라고 암기를 해버려 아예. 고태조. 자, 고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을 한다. 고태조다. 그다음에 고국천왕 때는 어떡하냐? 고국천왕 때는 오부를 해체해. 오부. 그러니까 오부족. 그러니까 오부족을 해체하고 오부를 설치해. 그러니까 부족적인 성격이 많이 줄어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나라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고국천왕이 되는 거지. 고국천왕. 그래서 오부족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상속을 하게 돼. 부자상속.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제 아들이 가는 거지. 고국천왕이. 미천왕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 대동강 유역을 확보해.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다. 자, 우리는 이제 고국 원왕을 좀 볼 필요가 있지. 고국 원왕은 백제 근초고왕하고 싸우면서 죽어. 아, 사망한다. 누구 때문에?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 사망. 자, 가장 중요한 왕이 나왔다. 아, 이 왕이 가장 중요해. 소수림왕. 소수림왕은 우리가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가지 업적이 있어. 요 세 가지 업적은 서술형, 단답형 대비를 좀 해야 돼. 뭐냐?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 세 개 굉장히 중요해. 소수림왕이 가장 중요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자고. 그럼 법률을 반포할 통치, 이건 이제 그 율령 반포지. 소수림왕. 그다음에 동해안으로 진출해 옥저 정복하였다. 요게 이제 태조왕이지. 태조왕. 그러니까 이제 그 태조왕 때부터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했는데 옥저를 정복하면서 시작을 해. 옥저를 정복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하게 된다. 그다음에 근초고왕의 공격 국왕. 아, 이거 참 원한이 많은 왕이지. 고국 원왕이고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졌던 오부족을 해체해서 자, 드디어 이제 나라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지. 고국천왕.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얘, 네 번째가 얘. 그러니까 라, 다가 답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 업적 한두 개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소수림왕 반드시 알아야 돼. 6번. 다음은 고구려의 성장 과정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그렇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유리왕이지. 그러니까 유리왕은 아직까지는 이제 고대왕 그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인데 국내성으로 옮긴 건 좀 의미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배워.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게 태조왕인데 여기서 태조왕에 대한 내용은 없네. 그렇지? 태조왕에 대한 내용은 태조왕 그러면 이제 옥저 정복하고 여기 있구나. 옥저 정복. 여기 있네. 옥저 정복 있지. 그러니까 옥저를 정복함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옥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요동으로 진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담의 리을이지. 답 나왔네. 2번이네. 2번. 태조왕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다. 고국천왕은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부족을 해체하고 오부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미천왕은 이제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뭐 대동강. 이게 미천왕이지. 그다음에 디귿. 평양서 이거 저기 고국원왕. 그러니까 원한이 많은 왕이지. 알아둬야 된다. 다음 7번. 소수림왕과 기자의 가상 대담을 정량 그리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대답한 사람은 기자. 전연의 침입으로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되고. 끔찍하네. 시신 가져와서 뭐하냐? 아버지인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왕이 올랐다. 소수림왕이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다. 왕이. 아, 그렇다. 즉위한 뒤 곧바로 뭐를 받아들였다. 뭐냐, 이게. 혼란한 사회를 종교로서 인정했다. 아, 불교네. 불교지, 불교. 불교.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인 거지, 불교. 그래서 이제 종교로서 안정시키고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뭐를 율령이지, 율령. 율령.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도 갖춰왔다. 율령은 이제 법이야, 법. 그 다음에 기자. 디귿을 설립한 것도 빼놓을 수, 디귿 뭐지? 유교를 적극 받아들여 중앙 집권적 정치제도에 적합한 관리나 인재를 배출하기. 이건 교육기관이지, 태학. 태학을 설립했네. 왕, 맞다. 온라인.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선장을 제 꿈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소수리망의 업적. 이번 시험 문제야. 소수리망의 업적 3개. 뭐야? 첫 번째,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 설립. 답 1번. 굉장히 중요해. 이거 서술형으로 난다, 이거.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중요 문제야. 8번. 가에 들어갈 백제왕. 백제 가왕 26년 겨울에 백제 가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야, 3만 엄청난 군대네. 고구려를 침입해서 평양성을 공격해. 야,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했던 시절도 있었어. 그랬을 때 고구려 고국 원한이 많은 왕이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버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에 전쟁 중에 왕이 죽는 경우는 요게 유일해. 유일하다. 왕이 죽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지. 전쟁 중에 참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구나. 참 그건 좀 이따 할 거야. 맞아 죽어. 근데 백제 가왕의 성공적인 대외 팽창은 왕권 강화로 이어져 부자 상속에 의한 왕이 계속 그러면은 고국 원왕은 누구랑 백제의 어느 왕이랑 항전하다 죽냐? 근초고왕이지.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근초고왕. 그 성왕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백제의 이제 또 다른 전성기를 이끌고 고의왕. 고의왕은 또 백제 왕이지. 그러니까 고의왕이 시험에 날려면은 답으로 날려면은 이게 이제 백제 중앙 집권 이거 전부 다 고의왕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 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했지. 그다음에 고의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율령을 반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고의왕은 백제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이야. 그러니까 고의왕이 답으로 날려면 이게 나와야 돼. 문영왕은 이제 그 왕능이 중요해.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고. 고국천왕은 고구려 왕이야. 고구려 왕인데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국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부족을 해체를 하고 오부를 설치를 해.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고국천왕 부족에서. 아무튼 이제 답은 4번이고 그다음 9번. 두 나라의 무덤 양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학생. 야, 고구려 계단식 돌무덤 사진 보이지? 백제의 계단식 돌무덤 사진 보니까 야, 비슷하게 보이네. 그치? 계단식으로 무덤을 만들어 돌로? 그럼 뭐야 이거? 야, 이거 고구려랑 백제랑 뿌리가 같은 놈들 아닌가? 조상이 같은 놈들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뭐냐? 5번이지, 5번. 5번.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의 건국 세력, 고구려의 건국 세력은 일단 그 부여계통이랑 압록강 유역에 살던 토착민들이 만든 거야. 토착민들. 그 그러니까 압록강 그러면 이제 그 고구려 쪽 영토인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 건국하게 되거든. 그 백제는 고구려 계통이야.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한강 토착민하고 그 만들어. 얘는 한강. 그러니까 고구려는 압록강 토착민, 백제는 한강 토착민 이 건국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백제랑 고구려는 뭔가 좀 연관이 있다. 그게 뭐다? 요거를 보고 알 수 있다.
돌무지 무덤을 보니까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백제의 건국주도 세력이 고구려 개통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개통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4세기경 삼국의 형세에 대한 지도이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바로 설명한 것은. 자, 이 지도인데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지. 일단 이 지도가 색칠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럼 이 전라도 지역을 차지한 국가 백제지, 백제. 자, 백제인데 이 지도의 핵심은 뭐냐? 이쪽 중국 쪽 요서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진출한, 이게 중요해. 뭐다? 해외 진출. 해외 진출. 야, 그러니까 해외 진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첫 번째 해외 진출이다. 한반도에서 해외 진출. 이게 누구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근초고왕. 아,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성기는 백제에서 먼저 와. 백제에서 먼저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했다는 거, 해외 진출했다는 거. 1번 보자. 백제와 왜는 치열하게 대립. 아니지. 야, 그 교류를 해. 교류를 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백제가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하였다. 이게 맞아. 이게 원래 백제가 이 삼한 지역에서 나오거든. 백제가 삼한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한, 그러니까 마한, 진안, 변한 중에서 백제는 마한 지역에서 나와. 마한 지역. 그러니까 마한 지역에서 그 백제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이왕 때 마한의 복지국을 병합을 해. 고이왕 때 백제 고이왕 때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걸 병합을 해. 목지국. 그러면서 이거 목지국까지는 그런가?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마한의 전 지역을 점령해. 전 지역 정복하였다. 맞아. 근초고왕 때. 그러니까 고이왕 때는 원래 이제 백제가 마한에서 나온 나라야. 마한의 백제국에서 나온 건데 고이왕 때는 마한에 있는 목지국, 근초고왕 때는 마한의 전 지역을 병합을 한다. 3번. 그러니까 답은 2번 나왔고, 고구려는 요서 산둥, 고구려 아니지, 백제야, 백제. 백제가 이제 요서 산둥 나간 거고, 백제와 신라는 연합하여 아니지. 백제와 신라는 연합해서 고구려 공격한 게 아니고, 가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지. 자, 여기서는 이제 근초고왕 때의 이제 지도다. 다음 11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칼인데 가지가 있지,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칠지도라고 그래.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다. 칠지도.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은 백제 왕이 왜한테 왜의 왕한테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유물이야. 그러니까 백제 왕이 왜나라. 자, 그래서 왜의 왕한테 하사했다고 알려지는 거다. 칠지도.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1번이지, 1번. 백제와 왜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답이 1번이다. 이거는 이제 백제와 칠지도는 백제와 왜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지. 다음 12번. 지도가 나타내는 시기에 백제에 대한 설명. 자, 지도가 나타내는 시기가 뭐냐? 백제 땅이 여긴데, 백제 땅이 넓은데, 야, 중국으로 진출을 한다. 중국.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하네. 굉장히 중요한 지도지. 우리 한반도 국가가 해외로 진출했어. 해외 진출.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이게 뭐다? 근초고왕. 굉장히 중요한 지도야. 근초고왕.
자, 그럼 이 시기의 백제인데 1번 왕을 마리깐으로 불렀다. 마리깐? 이거 누구냐? 김뇌물 마리깐. 김뇌물 마리깐이라고 암기를 하라고 그랬지. 김뇌물. 그 내무랑.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거 신라 시대 때 왕이지. 내무랑. 내무랑 때 원래 이제 신라는 이제 그 세계성씨가 주도했거든. 박석김. 근데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독점적으로 하게 돼. 그래서 김뇌물이라 외우고 그 다음에 왕을 마리깐이 아니 내리깐 아유 내리깐이 뭐야? 마리깐으로 바꾸고 마리깐.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는 칭호가 중국식이기 때문에 김뇌물 마리깐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된다. 내무랑 때고. 그다음 2번 국호를 남보여로 바꿔. 이거 나중에 나오는데 성왕이야 성왕. 백제 왕 중에 성왕이라고 있어. 성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김씨가 왕위를 이거 김뇌물 마리깐이지. 신라의 왕이야. 4번이 맞지 4번? 일본의 요서 아니 중국의 요서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진출하였고 그다음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거는 무령왕이야. 저기 백제 무령왕. 이거 나중에 나와. 나중에 그 5번도 틀렸어. 이거 무령왕 때다. 답은 그래서 4번이고 13번. 다음 지대를 시대 순서대로 발견 나눠선. 자, 이 삼국시대 지도가 나오면은 전성기 때가 나와. 전성기 때. 삼국의 전성기 때. 전성기는 언제부터 오냐? 백제가 먼저 와. 백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오고 그 다음에 신라가 와. 신라. 그 이제 그 중앙 집권 국가가 먼저 생겨난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다.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러니까 이제 백제 시대 때는 근초고왕, 고구려 때는 이제 그 광개토왕하고 장수왕 때가 이제 전성기고 신라 때는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가 오는 거지. 그러면은 지도의 특징이 뭐냐? 먼저 가지도부터 보자. 가지도의 특징은 야 신라 영토가 가장 넓네. 이건 이제 신라의 전성기지. 근데 이 신라의 전성기 때의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먹었다는 거. 한강. 신라가 한강을 차지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중요해. 요건 이제 신라의 전성기 때 지도야. 신라. 아까 맨 마지막이겠지. 나를 보자, 나. 나를 보면은, 와, 엄청나지. 이거 고구려지, 고구려. 와, 고구려가 저기 그 만주, 뭐, 요동, 요서까지 다 고구려의 전성기다. 고구려 전성기. 우리 한반도 국가가 가장 영토가 넓을 때. 이건이 고구려 전성기다. 고구려 전성기다. 그다음에 다지도에서 중요한 거. 다지도는 이제 요건데 요 중요한 건 뭐다? 해외 진출. 해외 진출. 특히 일본 규슈 지방까지 갔다는 거. 이거는 신라다. 신라. 아이 신라. 백제. 백제지. 백제. 언제 근초고왕 때. 아, 참, 이거는 어디냐면은, 이건 이제 그 장수왕 때. 아무튼 고구려,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첫 번째가 되겠지. 첫 번째, 백제 전성기. 요게 이제 고구려 전성기. 마지막 신라 전성기. 그래서 다 나가. 답이 그래서 4번. 다음 14번. 지도의 시기에 나타난 백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인도 고른 것은 자 지도의 시기는 뭐다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이다. 해외 진출, 대외 진출. 아 이거만 봐도 되겠다. 백제의 대외 진출. 어떤 왕 때? 근초고왕 때.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때의 이제 지도다. 지도. 자, 그럼 이제 보기 보자.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원을 전사시켰다.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백제왕은 3명을 알 필요가 있어. 고의왕하고, 근초고왕하고, 침류왕. 이렇게 3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고의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하지, 목지국. 마한의 목지국.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 율령 반포. 요게 좀 중요하지, 율령 반포가. 율령 반포. 근데 근초고왕은 전성기지?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이제 확립을 해. 그 다음에 마한의 전 지역, 여기 목지국인데 이거 전 지역을 이제 병합을 하지, 전 지역. 그치? 야, 전 지역 다, 봐봐, 전 지역 다 들어오잖아. 다 먹는다고, 밑에까지. 전 지역을 들어와, 전 지역. 전 지역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제 공격을 해서 고국 원앙이 이제 전사한다. 침략 때 중요한 거는 불교 수용. 불교 수용이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만을 주던 목지국을 병합했다. 이건 고위왕이야.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 이건 고위왕이고, 율령을 반포했다. 침류왕이지, 침류왕. 틀렸고, 부자 상속 맞지? 근초고왕 때는 부자 상속을 해. 근초고왕. 칠지도는 백제와 외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 맞지? 그러니까 칠지도 좀 봐두고, 칠지도. 외와, 그러니까 백제와 외의 교류. 그래서 기억, 리을, 답 3번. 3번이다. 15번. 삼국의 전성기를 이룬 시대의 연대와 국왕을 옳게 짝진 것은 먼저 백제는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장수왕, 강개토왕, 장수왕도 되고 강개토왕도 돼. 신라는 진흥왕. 벌써 답 나왔네. 2번이지, 2번. 근데 이제 시기도 좀 봐야겠지. 제일 먼저 백제야. 백제 4세기 근초고왕. 제일 먼저 백제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광개토왕하고 장수왕 때고, 그 다음에 신라 6세기 진흥왕 때다. 순서도 좀 봐둬야 돼. 그 다음 16번. 아래는 신라 왕호의 변화를 보여준 도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그러니까 왕을 이제 그 지칭하는 용어가 거서간, 차차웅, 아사금, 마릿간에서 왕이 돼. 왕.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릿간이지, 마릿간. 자, 그러면 우리는 신라의 왕 중에서 마릿간이라는 말을 쓰는 왕이 뭐냐? 김내물 마릿간. 김내물 마립간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 내물왕인데, 내물왕. 김씨가 세습하게 되는 이제 왕이 되는 거지. 김내물 마립간. 그 내물왕 때부터 왕 대신에 마립간을 썼지. 자, 16번에서 옳은 게 뭐냐? 차차웅은 대군장이라는 뜻이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제사장이라는 뜻이야. 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읽고 넘어가. 왕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니야. 왕은 중국식 호칭이야. 중국식 호칭. 틀렸고. 이사금은 현명한 사람 뜻이다. 그냥 넘어가. 이런 거는 시험에 나더라도 답으로 안 내. 답으로 안 내고. 4번. 거서간 칭호의 사용은 당시 신라 사회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신라 사회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거는 마릿간이야. 이것도 답으로 안 내. 나더라도 넘어가고. 마릿간 칭호의 사용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왕권이 강해졌으면 알겠으니까 이게 답이 5번이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뭘 봐야 되냐? 김내물 마릿간. 그러니까 내무랑 때부터 김씨가 세습을 하고 마릿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것만 좀 봐도. 다음 17번.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골품제도는 신분제도야. 신분제도. 그래서 요 신분에 따라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든 사회 경제적으로 제한이 돼. 제한이 된다. 신분제도다. 신분제도. 이게 이제 중요해. 이 신분제도인데 신분제도. 자, 자손에게 세습되지 않았다. 아니야. 자손에게 세습이 돼. 세습 안 되는 신분제도는 없어. 다 세습이 된다. 왕족은 성골과 진골이고,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에서 왕족이 나와. 자, 왕족이 나오고, 귀족은 6에서 4두품. 이게 답이네. 그래서 왕족은 성골과 진골, 그 다음 귀족은 6에서 4두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참. 옳지 않은 게 답이지. 1번이지, 1번. 참. 1번. 자손의 세습이 돼.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맞는 거고. 승진의 범위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결혼, 집 크기, 의복 등 일상생활까지 전부 다 규제했어.
그 다음에 5번이 좀 중요한데,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육두품은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5번은 조금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어. 육두품들 학문과 종교 분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육두품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거 좀 봐둬야 돼. 답은 7번에 17번, 1번이, 다음 18번.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야. 맞아. 맞고. 골품에 상관없이 아니지.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다 정해져 있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라의 귀족 대표 회의로 만장일치이다. 이거는 화백제도지. 이거는 그 18번이 중요한 거지 이거. 18번은 이거 화백회의야, 화백회의. 신라의 만장일치제도 이게 중요해. 신라의 그 귀족 대표 회의 만장일치제라는 거. 아무튼 여기서 답은 아니고. 그다음에 집의 규모나 수레의 크기, 옷차림에 제한이 있었다. 맞지? 답이 가라. 2번이다. 다음 19번. 신라의 골품과 관등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골품 제도가 이렇게 나뉘어져.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게 골품 제도야. 골품 제도. 그래서 진골은 쭉 관직 다 올라갈 수 있어. 입을 다 올라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색을 입어야 돼.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그치? 보라색.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5번. 얘네들은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도 정해져 있어. 자색이야, 자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색 공복은 진골만 입을 수 있다. 맞지? 진골. 얘네들만 입을 수 있잖아, 얘네들만. 이거 없잖아. 1번 맞다. 2번. 육두품은 아창까지만 승지할 수 있다. 자, 육두품 보죠, 육두품. 육두품 애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다? 아창까지다, 아창까지. 맞네? 맞고. 신분에 따라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지? 골품 제도는 정치 활동에만 제한을 받아. 아니다. 모든 활동에 다 제한을 받아. 그 답이 4번이고. 5번.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 상승 불가. 맞지? 그래서 이제 능력이 뛰어난 육두품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 학문이라든지 종교 분야로 많이 갔다. 20번. 사진으로 보는 삼국 역사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제목을 적절한 거.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릇 뚜껑이 중요해, 뚜껑. 뚜껑 안에 가만 보면은 글씨가 보이지, 글씨. 요 글씨의 내용이 뭐냐. 요 글씨의 내용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이 여기 다 적혀 있어. 신라의 그 거식인데. 그 뭐냐. 이게 이제 광개가 이제 내무랑 때 이제 신라 내무랑 때 외해 공격을 받거든. 그러니까 내무랑이 이제 광개토왕한테 도와달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왕이 야 쟤들 불쌍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5만인가 이제 군사 보내 도와준다. 그게 이제 요 유물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뭐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요건 이제 호우명 그릇이라고 그래. 호우명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그러니까 광개토왕과 그 김뇌물 마립강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